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카메라, 이게 뭐지? 이 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꼽으려 보니까 이 폰은 구멍이 없네요. 이게 뭐 선일이고 이게 뭐 선일이고 아니 구멍이 없어요. 아니 요즘 폰은 구멍이 없나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무선을 사라는 정말 끝도 없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무선 마이크를 사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소리 질러 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요즘 계속 편집이 제때 안 되고 있네요. 네. 정말 간만인 것 같아요. 간만 맞나요? 한 2, 3주 됐나요? 마지막 라방이 언제였죠? 오늘은 정말 집에서 늘어지면서 캔맥을 하고 싶은 날입니다. 정말 캔맥주 한 잔 탁 들이키고 싶은 그런 날인데, 네, 오늘 그래도 그동안 밀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해봐야겠지요. 아이고,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청소가 조금 남아가지고 저희 집에 또 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워크샵 하시면은 영상에 아주 가끔 제가 웬만하면은 그 소리를 다 제거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 제가 집에서 이 촬영을 할 때 워크샵 그 튜토리얼 이런 거 촬영을 할 때 새 소리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새가 너무 시끄러운데, 네, 오늘 제 마지막 루틴, 금요일의 마지막 루틴으로 새집 청소가 남았는데 아직 청소를 못하고 와가지고 아주 찝찝한 상태로 이거 빨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새들은 말이죠, 모이를 그 그릇에 있는 그 모이만을 먹지를 않아요. 그 모이를 막 온 사방에 내가 먹었다는 티를 내면서 먹기 때문에 이 치워주는 게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청소한 날인데 제가 오랜만에 라방을 한 만큼 여러분 또 늦게 하는 야밤에 하는 또 그런 라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각종 수다를 떨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7월달이잖아요. 벌써 7월 중순이에요. 지금 상당히 덥죠? 집에서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더워요. 물론 이렇게 땡볕에 덥기 때문에, 그죠? 덥기 때문에 집에서 방콕 피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연때 같으면은 이맘때 막 휴가 계획도 세우고 정말 룰루랄라 바캉스 계획이니 뭐니 여러분 한창 지금 신날 때잖아. 이제 아이들 방학했죠? 여러분 아이들도 방학했나요? 네, 그렇게 신날 때인데 우리가 요즘 들어서 계속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물론 이제 간간히 놀러를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물론 마스크라는 장벽이 있고 이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얼마 전에 또 복날 아니었나요, 여러분? 삼계탕 드셨나요?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제 어머님이 또 삼계탕을 갖다 주셔가지고 복날이구나 이러면서, 네, 그렇게 지금 삼복 더위에 마스크까지 쓰고, 그죠? 물론 아이들은 지금 벌써 거의 한 2년이 넘도록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놀러 가고 싶으면서도 조금 망설여지게 되는, 좀 요즘에 또 제가 물론 TV도 잘 안 봅니다만은 뉴스도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전 지금 타임캡슐에 살고 있습니다. 갇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자나 이런 거 날라오는 걸 보면은 요즘에 또 그 코로나 또 4차 유행 그래서 또 이렇게 확산세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막 문자로 날라오고 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뭐랄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하지만은 또 표면적으로는 또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어차피 내가 노력해봤자 되는 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거의.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야외 활동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한창 바캉스 가야 되는 시기쯤 되지 않았나요? 이제 아이들 방학하고 이러면 한 번씩은 이제 콧바람도 씌워줘야 되고 이런 시기에 자꾸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안 한 지도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가 좀 사라지면은 다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지가 벌써 1년 반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아지려나 보다 생각해서 한 5월 달쯤에 제가 그럼 7월 말쯤이나 7월 중순쯤에는 다시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해도 되겠죠. 뭐 다른 뭐 샵이나 이런 데서 오프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수로. 그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일단 그 방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골치 아프기 싫어서 그냥 아예 그 오프라인 수업을 그만둔 지가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다시 또 이렇게 유행이 또 다시 돌고 돈다고 하니 이 역병창고라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SF적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세상의 끝인가 하는 그런 기분. 이렇게 인류가 멸망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SF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영화 속에서 보던 미래의 모습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물론 코로나 블루가 늘 조금씩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같이 낙천적인 사람도 요즘 같이 다시 이런 문자가 막 날라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불현듯 그 영화 속의 장면들이 막 스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너무 답답하다, 우울하다. 뭐 어디 딱히 갈 데가 없어도 왠지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도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죠?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꼭 나가지 않고 뭐 이래서 답답한 것이 아니더라도 또 아이들 요즘에 또 집에서 또 있어야 되는 아이들 지금 돌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못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지금 만약에 좀 수도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그 지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몇몇 아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당분간 또 못 보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집에서 오롯이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분들 물론 애미로서 아이를 케어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삼시세끼 밥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계속 아이들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이 정신적인 이 멘탈 케어 멘탈 케어에 배터리가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솔직한 말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약간 저는 어린이집을 보낼 정도로 어린아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꾸 예쁜 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쁜 거. 좀 약간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게다가 제가 요즘에 편두통이, 제가 원래 고지병이 있어요. 편두통. 원래 고지병입니다. 저의. 늘 편통을 평생을 달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때가 되면 편통이 생기는데 요즘에 너무 심해진 거예요. 웬만해서 편두통은 약을 먹으면 낫거든요. 근데 이제 진통제가 안 들 정도로 이게 편두통이 생기니까, 편두통 심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요즘 빛이나 이런 거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눈 뜨고 있는 게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라이팅 같은 게 눈에 피로감을 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편두통이 있으면은 그런 게 편두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으로 해결 안 된 게 한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편두통은 또 이렇게 없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편두통이 생길 정도로 이 멘탈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편두통이라는 게 특히나 제가 평생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잘 보면은 스트레스, 특히 스트레스 요인적인 게 크고, 뭐 기후변화, 스트레스 뭐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고, 뭐 후각적인 거 이런 거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런 정신적인 멘탈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편두통을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힐링 뮤직 이런 거 집에 틀어놓고, 그죠? 약간 조명도 조금 낮게 해놓고 힐링 뮤직 이런 거 들으면서 조금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스트레스를 조금 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제 눈이 부시면 화면이나 이런 거를 오래 보면 머리가 또 아파질 테니까 최근에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끊었어요. 제가 이제 즐겨보던 다른 그 왓챠랑 뭐 이런 거를 다 끊어버리고, 왓챠랑 또 몇 개 있었어요. 뭐 웨이브 뭐 하여튼 몇 개 있었는데 다 끊어버리고 넷플릭스만 남겨놓고 제가 대신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끄는 거예요. 광고 안 나오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일단 화면을 끈 상태에서 소리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소리만이라도 듣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들었는데, 오디오로 이제 제가 약간 힐링 뮤직, 뭐 힐링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검색을 자꾸 하고, 인스타그램도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유튜브에 연관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시면은, 아니 이게 뜨개 인스타그래머인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막 플랜트가 막 올라오는 거를 보실 거예요. 저의 새로운 그 취미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방장 채널에도 제가 이제 조금씩,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하는 거를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첫 영상 수경 재배하는 그 영상을 찍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그 채널이랑 인스타그래머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힐링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을 보시는 분들의 감성이 약간 조용조용하고 그런 것 같긴 해요. 대부분의 제가 보는 채널들이 되게 유튜버들이 되게 말소리도 조용조용하고 하여튼 저 같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캄다운 되는 그런 채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집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플랜테리어 해놓은 것들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와 멋지다, 저런 데서 하룻밤 자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몇 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보다 보면 설득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꾸 보다 보면 왠지 따라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사실 식물을 기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닌 게, 제가 식물을 기르는 족족 저승길로 보내드립니다. 화분이 들어오는 족족
저승으로 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관심이 없어.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꽃이나 이런 거 잠깐 보는 건 좋아하지만, 이거를 뭐 물 주고 케어하고 길러서 꽃까지 피우고, 그닥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거에,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잘 안 됐어요. 매번 시도할 때마다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식물이나 이런 거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채널들이나 이런 데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그 해박하신 분들이 많고, 영상을 찾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저같이 정말 화분만 들어오면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해볼 수 있는, 키워볼 수 있는 이런 식물을 소개해 주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 인테리어,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여러분. 특히 요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 플랜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저도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식물은 여기 이쯤에다가 배치하면, 왜냐면 이제 식물은 여러분, 빛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물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고 아무 데나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찾아보게 되고, 우리 집 환경에 맞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조건이 되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몇 개를 가져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게 또 사람이 보다 보니까, 여러 채널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쁜 것 같아. 저 사람이 이걸 키우면, 저것도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떤 집은 막 이렇게, 왜 이케아 여러분. 이케아 카탈로그에 나오는 그런 집 마냥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면서, 막 이렇게 뒤에 이렇게 식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살짝 배치가 돼 있고, 너무나 디자이너들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디스플레이 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쫙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구성,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집, 구석구석,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장면이 탁 나오면, 여기에 있는, 요렇게 되는 식물 배치는 요 식물은 뭘까 막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게 나오면은 자꾸, 나도 이걸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저 구석 비슷한 자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식물, 그 사람이 기르는 그 식물이나 그 카탈로그에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공간, 거기에 맞을 것 같은, 나는 모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런 식물, 그 사람이 키우는 걸 자꾸 이름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막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지난주일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제 초보, 저처럼 늘 화분이 들어오면 저승으로 보내드리는 저 같은 손을 가진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손을 가진 저 같은 사람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쉬운 식물이 몇 개를 이제 이렇게 영상들을 찾아보고, 이 정도면 내가 조금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의 그 인스타그램은 뜨개 관련 인스타그램이고, 대부분 뜨개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뜨개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걸맞게 하고 싶은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소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처럼 이런 아이디어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그런 채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도 소품 같은 거, 제가 소품을 자주 만드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소품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채널에서 나오는 식물들 중에 하여튼 굉장히 초보용,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그 초보용 식물들을 이제 몇 개 구입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또 뭐 화원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그 이름이 뜨면은 그 이름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 이제 몇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3주쯤 됐나요? 2주쯤 됐나요? 데리고 있어 보니까
저 같은 이 저주받은 손도 일단은 키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그 화분에 보내줬을 때 그대로만 데리고 있고 싶어서 그 상태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커도 굉장히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 분갈이를 하려면 흙도 사야 될 거고, 뭐 자질구레하게 할 게 너무 많겠구나,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게 다 일거리다, 막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괜히 시작했나? 이게 괜히 일인가? 막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걸 구매할 때 가격대가, 왜냐면 제가 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원래 잘 죽이는. 그래서 가격대를 이제 제가 본 채널에선 가끔 굉장히 희귀한 식물들도 많이 소개해주고 막 이러던데, 저는 엄두도 못 내죠. 그런 거는 그냥 보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니 저 가격에 저런 식물을 데려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요 식물들은 글쎄요, 가격대가 괜찮았어요. 가격대가.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그 황원에서 기르는 그 빨간색 포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비닐로 된, 비닐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모종 컵 같은 거. 거기 그 자체로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가격대가 착하더라고요. 뭐 제가 구매한 거는 10,000원짜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3주 전에 구매를 했을 때는 뭐 2,000원, 3,000원짜리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한 4,500원, 뭐 비싼 거 해봤자 8,000원, 하여튼 10,000원 미만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이제 그 분갈이나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만 일단 보려고 몇 개를 주문을 했었는데, 의외로 여러분, 제가 이게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분갈이도 안 해줬고 뭐 내가 물 주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햇빛을 잘 볼 수 있는 제 샵 저 앞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산 식물이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애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를 저렇게 해줬어요. 제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여러분. 너무 이게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제가 또 흙이랑 이렇게 사갖고 이거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쟤네들을 2주를 데리고 있었나? 근데 너무 놀란 게, 저는 저거 어디 무슨 잡지 이렇게 화보 촬영할 때 왜 뒷 배경에 나오는 그런 식물 있잖아요. 난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저 몬스테라조차도, 몬스테라 그럼 그냥 잎 찢어진 그 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뭐 엽서에도 그림 있고 막 수채화에도 막 저런 그림 있고 막. 그러니까 모양은 알지만은 사실 실제로 저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 잘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저 몬스테라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몬스테라, 그래 이거야. 키우기도 쉽다니까 일단 구매를 해봤는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이 몬스테라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데리고 아예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는 그냥 몬스테라라고만 써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영상이랑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지금 시중에 그 인터넷에 대부분 그 몬스테라라고 나오는, 특별히 이제 그 뒤에 그 종류를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대부분 유통되는 것들이 그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라는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몬스테라가 종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몇 가지 종을 알게 됐어요. 그런 걸 자꾸 찾아보다 보니까. 근데 일단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사진에서만 보던 그 모습이 실제 그 화분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펼쳐지는 거야. 근데 또 이게 너무나 느렸으면은 제가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출근하면 얘가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빨리 큰 애들이 뭐가 있나 막 찾아보게 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이 아이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라는 아이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그 구매를 해갖고 왔을 때는
요만한 그 있죠? 그 황원에서 그 모종 그 컵 같은 거, 거기에 요만하게, 진짜 요만하게 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찐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라방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러면서, 이게 왜 이파리가 안 찢어져서 왔을까요? 이랬는데, 드디어 이렇게 찐잎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 소중한 한 장. 구멍이 한 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저희 딸이 이걸 보더니, 왜 벌레 먹은 애를 샀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쨌든,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처음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이런 식물이 있구나. 이게 사진에서 보던 그 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개를 더 샀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 몬스테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은 좀 여러 종류를 사봤을 텐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몬스테라를 똑같은 거를 몇 개 더 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집에도 지금 2개나 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종류도 사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요 아이가 정말 신기하고 폭풍 성장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 분갈이까지 시도를 해본 거예요. 네, 잘 자라 주어야 할 텐데, 응? 그리고, 그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플랜테리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세트로 막, 쇼핑하기 너무 좋게 막 세트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다 보니까 이건 세상에 내가 처음 본 건데 너무 신기하게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데려갔는데, 요 아이. 이거를 구매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게 엘리펀트 이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한국에서 지금 거북 알로카시아? 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판매되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파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이 무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 이러면서 이거는 좀 완전 이거는 진짜 조화 같잖아요, 완전히. 근데 저는 사실 조화를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거 약간 미신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짜 죽은 상태를 집에다 놓는 거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촬영할 때는 소품으로 그 조화를 가끔 쓰기도 했지만 제가 웬만하면 생활을 쓰려고 하거든요. 뭐 잠깐 쓰고 사진을 찍더라도 한동안은 테이블에 꽂아둘 수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생활을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플라스틱 같은 너무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근데 이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데려왔는데요. 이건 도대체 언제 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데리고 오고 나서 알았는데 이 이파리가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 막상 물 주고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잘 자라다 보니까 이거 보는 재미는 있는데 이거 보는 재미는 그닥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자라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홍콩 야자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막 세트 이런 걸로 판매되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흔한 건가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오고 나서 요 두 개 때문에 제가 아마 식물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개는 출근할 때마다 변해 있어요. 출근할 때마다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준 건데 이렇게나 커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박싱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조그맸거든요, 이거. 이렇게 폭풍 성장하는 거 2주 반 만에?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여러 가지 그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셰플라라는 종이래요. 이게 또 뒤에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던데 이것도
변종, 뭐 계량종,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하나 더, 이거를 똑같은 걸 하나 더 데려오고, 또 요거 말고 무늬가 들어간 이 식물을 또 구매를 했어요.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런 아이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게 또 재밌는 게,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을 굉장히 멋있게 잡아줄 수 있는 식물이면서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이거를 이제 정말 멋있게 이 가지치기 해가지고 그 수영을 잡아주는 본사이를 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정성을 쏟으면서 몇 년을 이렇게 막 그 가지치기를 해주고 막 그렇게 멋있게 기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좀 키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식집사 초보로서 이렇게 너무나 빨리 자라는 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구매한 식물이 도착했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그 영상이 잠깐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조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식물 쇼핑에 돌입을 해가지고 조금 과하게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막상 집에 데려와서 이제 여러 군데 놓고 이제 앞으로 이걸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조만간에 조금씩 더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즐겨보는 그 채널의 그 분들이 대부분 집을 보면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치 아마존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정글스러운 느낌? 근데 저는 굉장히 모던하면서 그 이케아 카탈로그 같은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긴 봤는데, 저의 취향은 약간 조금 어수선하면서 막 이렇게 막 덩굴도 있고 뭐 약간 동굴 같은 느낌의 그런 막 이파리가 위에서도 떨어지고 옆에서도 막 날아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집의 플랜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평균적인 화분 사이즈를 보니까 대략 집에 20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200개에서 400개 사이. 그리고 제가 보는 채널에서 야외랑 이렇게 다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2,000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걸 보면 생각했던 게, 그럼 100개까지는, 맥시멈 100개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구매를 해보니까 제가 구매하는 것들이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티도 안 나더라고. 뭐 몇 개 갖고 와도 티도 안 나요.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거가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고, 뭐 주렁주렁 막 달고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여러 개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이제 가지고 왔을 때, 받았을 때 상태를 보면 굉장히 기본 포트,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부재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기본으로만 이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격대가 제일 저렴해요, 또.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다음 나머지 꾸미기는 제가 이제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를.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이거는 제가, 일부러 사려고 산 건 아닌데, 이게 뭘까 싶어서 어쨌든 내려오는 모든 거를 다 조금씩 사보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걸 사다 보니까, 이 호야랑 이런 것들도 사긴 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저 뒤에 보시면은 디스키디아라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인터넷 한국에서는 디시디아라고 써있기도 하고, 오늘 낮에 이 바스켓을 만들었어요. 10분이면 하잖아요, 여러분. 요 정도 사이즈는 10분이면 만들잖아요. 바스켓?
이게 원래는 되게 못생긴 플라스틱에 그 다음에 철사로 이렇게 돼서 와요. 그리고 뭐 조금 뭐 구매할 때 돈을 더 주면 뭐 마크라미나 그 다음에 뭐 나뭇가지 이런데 매달려 있는 이런 것들 세트로 된 거 뭐 구매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나뭇가지 저희 집은 나뭇가지나 이런 걸 공중에 매달아 놓기에는 너무 조잡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요런 느낌? 약간 덩굴이 올라간 느낌? 그런 식으로 매달아 주려고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낮에. 이게 저는 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마 제가 지지난주 쇼핑했던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그 플랜테리어에 가장 가까운 아이가 아니었나 싶어서 요런 종류들로 제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거를 구매한 것들은 너무 작아서 아직은 그 모양이 없어가지고 어디 놔도 이게 플랜테리어 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생각한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애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금방 만드실 수 있는 미니 바구니에다가 약간 이 아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덩굴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줄에다가 이렇게 피코 에지를 넣어줬어요. 보이시죠? 피코 에지를 그냥 듬성듬성 몇 개 넣어줬고,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요 바인이 요 덩굴을 여기에 감고 올라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요게 이렇게 지금 올라왔잖아, 이미. 그래서 이렇게 감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보이죠? 여기 감고 올라가면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감고 올라가는 모양. 이렇게 감고 올라가면은 이걸 타고 올라가면서 줄기를 뻗지 않을까, 천정까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원래 이게 이 나무의 것인 양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도 약간 탄색? 이거 뭐라 하죠? 나무 색깔 같은 그런 재질로 만들었어요. 이 바구니를.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라고. 지금도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이렇게 꼬아주면은 잘못 건져서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원래 철사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잘라가지고 거기 달려있던 철사 있잖아요. 이게 막 녹두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고리로 접어줬어요. 그냥 이거 어디든지 선반에도 걸리거든요. 아까 선반에 걸려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그 달려있는 철사 이렇게 구부리면은 선반에도 달려요. 그래서 선반에도 걸 수가 있고, 저는 지금 이걸 천장에 달아놨거든요. 천장에. 그리고 요것도 제가 바스켓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게 기본 포트입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오는 못생긴 플라스틱 포트. 모종 화분이라 그러나?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요거는 푸밀러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원래 덩굴 식물이래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지난주 금요일날 이거를 물을 주고 갔었어야 되는데 물을 안 주고 가가지고 일요일날 와서 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일요일날 다시 와서 확인을 했는데 다 말라있는 거예요. 이 뒤에가 보시면. 그래가지고 여기를 삭발식을 해줬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서 이걸 땅바닥에 이렇게 놔두니까 여기가 이 화분이 워낙 작으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이 삭발식을 한 이 휑한 부분이 다 보이는 거야. 마치 탈모처럼. 탈모된 아이 마냥. 이게 다시 자라긴 자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벽에다가 걸어주면은 요 앞에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요게. 그래서 이제 보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요게 약간 지금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도 빈약하면 그 빈약한 쪽으로 머리카락 길게 이렇게 쓸어내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색깔을 조금 맞춰가지고 약간 푸릇푸릇한 색,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진짜 실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코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벽에 이렇게 하시면은 네, 앞에는 어쨌든 약간 풍성해 보이니까 뒤는 안 보이니까 이게 약간 눈높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조그만 화분들도 눈높이에 있으면 훨씬 잘 보이고, 물론 이제 선반도 쓰실 수는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플랜테리어에 선반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반을 놓기가 너무 싫은 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뭐든지 다 매달려고 벽에다가 지금 장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공구를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그게 도착을 다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오면은 벽에다가 다 걸고 천장에다 다 걸고 이렇게 걸고, 그럼 이렇게 조그만 것들도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선반을 이렇게 떡하니 아래쪽에 있으면은 별 느낌이 없어요. 눈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선반이 아무리 위에 있어도 큰 것들하고 같이 막 놓여 있으면은 별로 태가 안 나요. 근데 이거를 걸어 놓으면은 확실히 느낌이, 아무리 조그만 공간이라도 네, 마치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공간에다 이렇게 잘 배치하면 작은 그림도 굉장히 그 인테리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스켓을 지금 여러 개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멍이 송송 난 모양 뭐 이렇게 다 하고, 이 중에 몇 가지는 또 그 바스켓이 아니라 이건 커버용이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화분이 있어야지만 커버가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그 튜브 실로 제가 그것도 영상을 따로 이제 찍었는데 조만간 편집해서 올려놓으려고 해요. 호야 종류는 이렇게 어디에 착생해서 살 수 있는 식물이라 해서 제가 호야를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그 바구니 안에다가 착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는데 이게 한지 지금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게 한 6개월 정도 뒤에도 그 바구니가 제대로 잘 크고 있을지, 제가 그 바구니를 다 얘가 막 돌면서 내려오면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바구니를 만들어 놨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테리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품들을 제가 진짜 소품 정말 안 만드는데 이 녀석들 때문에 이런 걸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바구니들을 막 만들고 있어요. 바구니.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벽 장식할 것들도 뜨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다 완성을 하면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뜨개 얘기를 해보도록